추세를 본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일단 이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캔들들이 보이죠. 이 캔들 자체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하락을 보여주기도 하고 데이터들이 다 남겨져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 추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내용을 모른다면 지금 시세만 가지고는 사실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처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 과거에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시간봉이나 아니면 1일봉 정도로 일단 차트를 켜고 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서 그리고 지금 추세는 어떤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이 추세를 보는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일봉으로 한번 추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 가격대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뭐 좀 내리는가 싶더니 또 상승을 크게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 보니까 또 여기서도 내렸다가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것이 뭔가 규칙을 좀 가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면 일단 내렸다가 오르고 또 내렸다 오르고 또 내렸다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내렸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구나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인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이 과거의 움직임을 보고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이 과거에서 내렸다가 이제 크게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렸다가 크게 오르고 그 다음 또 쭉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도 내렸다가 또 크게 오르고 그리고 이제 내렸다가 크게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1일봉으로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를 봐왔기 때문에 비교적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1시간봉을 보면서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1시간봉으로 봐도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시장에 따라서 1일봉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봐놓고 그 다음 1시간봉에 대해서 이걸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시 1일봉으로 가서 일단 상승 추세로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이게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가 멎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죠. 왜냐면은 지금 상승 추세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바로 살 거냐 여기서 바로 산다면 어디까지 이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고 그 가격대부터 이제 내려간다면 다시 어디부터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다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큰 추세의 상승이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이게 움직임이 꺾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추세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같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 경우에는 항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계속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어디서 내려가겠구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이제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야 될까 뭐 작은 추세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 내려온 모습이 이런 구간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 반등을 했을 때 모습이 여기까지고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이 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점을 확인해 본다면 혹시나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거 큰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조금 더 이 혹시 반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구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바로 이제 와서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기존에는 100대 0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은 무게를 두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거의 50대 50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까지 만약에 결론을 냈다 그럼 여기는 정말 고점일까 아니면 아닐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또 도출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이런 움직임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이 캔들만 봤을 때도 사실 특징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단한 다른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캔들만 충분히 봐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본다면, 일단 반등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이 정도를 저점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만들고 올렸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아주 강하게 보여줬구나. 이 구간에서도 좀 강하게 보여주긴 했지만 기간적으로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2019년부터 이제 바닥을 만들다가 거의 6개월 만에 이만큼 올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때보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매물대라는 것은 시간과도 비례하기 때문에 오래 머문 구간일수록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시장에서는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갔다가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 머문 구간이 이 구간도 있고 이 구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면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를 도달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 구간을 확인했을 때 여기는 비교적으로 더 오래 머문 구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까지 바로 도달했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도 혹시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바로 올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구간까지를 확인해 본다면 이 구간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열어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점들을 미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략 25,500달러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꺾이는 그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특징도 사실 이 구간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여기도 그런 구간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징으로 고점을 만들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최대 구간까지 왔을 때는 여기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깨지는 이런 구간이 있죠. 이게 바로 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구간에서 레벨을 한 단계 내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 매물대 설명을 할 때 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 구간이 있는데, 지금 레벨 2 구간에서 머물다가 레벨 1 구간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1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추세로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점을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레벨을 나눌 수 있을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레벨 2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레벨 2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그 밑인 이 구간은 이제 레벨 1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구간은 뭐 레벨 0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레벨 2에서 만약에 1 구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0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추세가 될 수 있고, 레벨 1에서 지속적으로 레벨 2로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점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모양을 예측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일단은 이 레벨 2 구간에 대해서 지지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45,500달러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려가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재산 100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100을 다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100을 들어간다면 이 구간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라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50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온다면 내가 50을 더 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분할 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분할이라 부르고, 이 분할 매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시세에서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한번 들어감으로써 평단을 이제 그 가운데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결국에는 시세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나의 평단은 이 구간이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 구간을 만약에 이제 완벽하게 깨게 된다면, 또는 깨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계속 못하고 이렇게 머문다면 이거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 다음 분할 매수는 그 다음 구간까지 열어두고 여기서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100이라는 자산을 여러 번 나눠서 내가 들어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할은 많이 하지 않을 거고 좀 비중을 이제 높여서 좀 적게 들어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좀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